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등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도로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사장에게 차량에 있던 음료수병을 버릴 수 있는지 묻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쌀과자 포장지 뒷면에 독도는 한국당이라는 글과 그림을 넣어 판매하고 있다는 회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중국 수출까지 무산돼 직원들이 만류하고 있지만 사장은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포장지이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윤성 교수님께서 한 달간 캐나다에 또 이렇게 학회 참석차 가시게 돼서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른 프로, 다른 채널에 자주 나오시더라고. 공사가 다망한 게 아니고 예. 공이 다망한. 뭐가 됐든요. 네. 다른 채널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의리없게. 의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양원보 앵커가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아무튼 좀 감사하고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즘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 많이 보셨죠? 그야말로 폭증 추세라고 합니다. 왜 하필 여름에 코로나가 유행할까 싶은데 냉방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많아서 그렇다네요. 특히 방학 휴가철 끝나는 8월 말이 절정일 거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어르신들이 아닌 이상은 일반 감기약을 드셔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보려고 채널 돌리면 짜증내던 신랑 한혜준 씨, 이젠 자기가 틀어줘야 하신 문소영님, 온 가족 강원도 영월 캠핑장 와서도 사반 본방 사수 중입니다. 아내 조후현, 현서 지우 사랑해 하신 윤종문님, 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 양우 내안의 아파트 112동 현관에 놓여있던 저 대형 화분 도둑 맞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라 절도 장면도 안 잡혔어요. 빨리 좀 돌려줘 하신 K님, 자, 오늘은 사랑하는 신랑 브랜든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신 얼바인의 보리 엄마님, 자, 오늘 오전 부산 해운대 송정동 도로에서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차에서 저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반대편 차선에 버려진 스티로폴 박스를 치우셨습니다. 대양택시 3908번 기사님 고생하셨어요 하신 김혜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왔어요. 사바뉴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일본도를 휙휙휙입니다.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일본도를 꺼냅니다. 그러고는 와타시와 아무게데스 하더니 검을 딱 꺼내죠. 자, 마음은 미야모토 무사시 하지만 폼은 엉망진창. 그러다 카메라를 향해서 칼을 켜놓으면서 저렇게 휘두릅니다. 자, 그러자 옆에서 개가 짖더라고요. 자, 개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자, 본인은 장난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양반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본인이 검도 수련한다라고 하면서 들어와! 아마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저런 어떤 일본도를 들고 좀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봤던 시청자가 뭔가 불안해 보인다,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남 창녕인데요. 경남 창녕 그쪽에 경찰이 분석을 해서 결국은 이 40대 남성 검거를 했습니다. 어이구야. 그 영상 찍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저 일본도가 문제예요. 도검이죠. 일정 길이 이상의 도검이 된다면 여기 지금 두 자루인데요. 87cm 또 75cm 지금 길이거든요. 요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금 안 된 것 같고 2018년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장식용으로. 그렇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단은 요번에 최근에 하여튼 일본도 때문에 좀 사고 났던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 좀 한다고 하는데 이 건도 뭐 그거 과정에서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일본도라든지 도검 전수조사를 좀 경찰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화기애애 가족 먹튀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삼겹살 외식에 나선 저 가족 좀 보세요. 불판 위에 지글지글 고기가 있고 가족들은 폭풍 먹방 돌입. 아유, 상추가 떨어졌잖아. 야무지게 또 리필까지 해옵니다. 자, 그런데요, 잠시 뒤에 직원은 본청만 저 아빠가 먼저 가게를 나가고, 자, 뒤이어서 나갔어. 지금 나갔어. 자, 뒤이어서 어린 딸과 함께 엄마도 쭈뼛쭈뼛 여보 하면서 퇴장을 합니다. 자, 그들 부부는 그렇게 삼겹살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보자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족발과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저녁에 한 가족이 5만 원이 넘는 밥값을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손님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간 줄 알았다가 뒤늦게 먹튀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도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서로 값을 낸 줄 알고 착각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기다려줬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 아이들 데리고 온 경우에는 말이죠. 업주 입장에서도 그래,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작은 아이도 아니고 저 정도면 아이가 상황을 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업주분도 신고를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게 이제 그 주택가에 있는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동네 장사라서 괜히 또 뭐 말 나오는 것도 싫고 불편 끼쳐드리기도 싫고 한데 그래도 손해 보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아픔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족발하고 삼겹살도 판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첫 먹튀를 당했는데 평소에 이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대요. 족발을 자주 사가시는 분이. 그분이 와가지고 족발을 사장님한테 주문하고 받아가기는 직원한테 받아갔답니다. 그런데 계산은 누구에게도 안 한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사장님은 사실 실수였나 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안 왔다라는 거고, 더 사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한 번 사간 다음에 아까 단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안 나타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사장님은 속상하고 지금도 사장님은 실수라고 믿고 싶으시답니다. 와서 계산만 해달랍니다, 제발. 들으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계곡물에 쓱싹쓱싹입니다. 자, 여름 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올해도 역시나 꼴불견 천태만상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두 남녀가 계곡에 발을 풍덩 담고 있어요. 그 주변으로 프라이팬과 식기들이 한가득. 자, 남성이 숟가락을 들고 거품에 수세미를 풍덩. 내가 한 설거지 하거든 하면서 쓱싹 계곡물로 거품 잔뜩 내서 설거지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자, 8, 90년대 풍경을 담은 유튜브 그땐 그랬지에서나 보던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제보하기를 지난 8월 4일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천미 계곡이 있어요. 그 물 좋고 참 좋은 곳인데 거기에 놀러 갔는데 중년 남녀 2명이 와가지고 저렇게 계곡물에 식기라든가 프라이팬 같은 거를 닦고 있는데 더군다나 수세미를 거품까지 내면 닦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보자가 설거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중년 남녀는 오히려 음식물 묻은 거를 집에 가져란 말이냐, 여기 닦고 가겠다, 말도 안 된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남녀는 계속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보자가 말려도 계속 하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곡에 아마 들어가지 못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을 쓱 내려버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이거예요. 계곡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 판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제보했다고 하는데, 저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과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하천 바위 위에 앉아있는 저 남성 식재료를 꺼내서 뚝딱뚝딱 정리 중이죠. 자, 그 옆에는 잘 보시면 가스 버너,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냄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딱 봐도 요리하는 중. 오늘은 내가 짜파게팅 요리사. 자, 또 다른 영상을 보세요. 자, 하천에 대고 열심히 또 아까처럼 쓱싹쓱싹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성이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곳이 취사 금지. 요리도 안 돼, 설거지는 당연히 안 돼. 자, 양 변호사님,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취사 금지라고 플래카드가 버젓이 있어. 저런데 취사 금지라고 붙어있지 않더라도 저렇게 요리를 하시는 건 안 되죠.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지난 8월 10일에 전남 구례에 있는 마산천 일대를 찾으신 겁니다. 보신 것처럼 저긴 취사 금지 구역 맞습니다. 근데 뭐 텐트도 쳐져 있고 열대명 정도 남녀가 있고 뭐 다 요리고고 있고 하더래요.
그러려니 다른 데서 가져왔겠거니 바람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거기서 아닌 게 아니라 한쪽에서 조리하고 있고 한쪽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저런 구역이 왜 그 야영이라든가 텐트 치는 것까지 허가를 하냐면 서로 깨끗이 아껴 쓴다는 전제 하에서 계곡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편히 쉬시라고 야영까지는 허락을 해주는데 저렇게 취사를 하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예 이제 출입 금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자기 갈 곳을 막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 좋은 걸 눈으로만 보고 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장난이었는데 점점점.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딸랑딸랑. 자, 편의점에 손님이 옵니다. 곧장 냉장고로 가더니요. 뭘 고를까? 음료수 한 통을 쓱 고르죠. 자, 그러더니 또 다른 음료 한 통도 쓱. 자,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한번 싹 스캔하더니 자양강장제 한 병을 그런데 왜 주머니에다 넣어? 주머니에. 자, 그리고 자, 뭐 하는지 다음 보세요. 계산대로 갑니다. 자, 들고 온 2통을 계산을 자, 그럼 주머니에다 넣은 거 그거 어떻게 해요? 꺼내? 안 꺼내? 꺼내? 안 꺼냈습니다. 그냥 갔어요. 자, 이때 사장님의 촉발동. 아저씨, 잠깐 거기 스톱. 자, 저렇게 뛰어나가셨어요. 자, 잠시 후 편의점으로 돌아온 사장님 뒤로 남성이 따라왔죠.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장님 이걸로 퉁칩시다 하면서 퇴계 이황 선생을 슬며시 살포시 내밀어 봅니다. 사소한데 저렇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네, 지난 9일에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와서 음료수 2개를 계산하고 갔는데 제보자가 분명히 유리병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바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성이 유리병 음료수를 바지 주머니에 숨기는 장면을 보신 것처럼 포착을 했고요. 제보자는 바로 남성을 찾아 나섰고 다행히 붙잡았지만 가져간 게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편의점으로 돌아왔는데 그제서야 남성이 뒤쫓아와서는 미국에 와서 잘 몰랐다, 장난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음료가 1,000원짜리인데 2,000원을 줄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와서 잘 몰랐다. 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연수를 하셨던 박 변호사님.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No. 버지니아. 자, 아니죠. 미국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핑계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습관적이에요. 상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잡자마자 바로 주머니에 넣거든요. 박 변호사님, 미국에서 저랬다가 총 맞지 않습니까? 촉은 안 맞고요. 예. 혼납니다, 엄청. 그렇구나. 앵그리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정말 미국은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 맞고요. 이 사람 행동 봤을 때는 아주 습관적으로 드링크류 작은 거는 계속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절도 범죄가 되는 거죠. 허락 맞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선천해줬다고 해요. 저는 뭐 금액 냈기네. 그렇지만 그 돈을 떠나가지고 비양심적이기도 하고 양심 떠나서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래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예비 신랑의 술 더하기 친구 사랑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만 만나는 예비 신랑 때문에 괴롭다는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이 예비 부부는 4개월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예비 신랑이 친구들이 아주 많은 마당발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사연자가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동네 친구 5명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이 예비 신랑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술병이 나서 기념일에 예약한 식당이며 숙소를 모두 취소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별 위기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일이 터졌습니다. 청첩장을 돌린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3-4번씩 술자리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청첩장을 돌린 건 일주일에 1번뿐이고 다른 날에는 이 5명, 이 5인조 친구들이랑 놀았던 거죠. 게다가 약속이 없는 날에는 사연자랑 데이트도 안 하고 쉬겠다고 방에 들어가서는 잠만 잤다고 합니다. 지훈이네, 지훈이. 근데 사연자가 왜 거짓말하냐고 따졌더니 결혼을 하면 자주 못 만날 것 같아서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만난 거다. 이제 결혼하면 안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신뢰가 가지 않고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예비 신랑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못 먹어도 고하라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혜 이 바보야. 너 백도 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러길래 엄마가 술 좋아하는 인간 멀리 하라고 할 때 새겨 들었어야지.
너 그때 뭐라 그랬니? 난 아이라서 남자는 이 만나야 돼 엄마. 이러더니 이거 은배 오빠 야 그래도 은배 오빠 나름 기특하잖니. 결혼해서는 친구들 딱 끊으려고 결혼 전에 지금 몰아서 만난다는 거 아니야. 믿어봐. 응?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스톱하라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 이 바보야. 늦기는 모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야. 너 법적으로 아직 싱글이다 너. 야 네 친구 상의 하는 거 보고도 좀 이걸 고민이라고 하고 앉았어. 상의 신랑 새벽 2시 전에 들어온 법이 없잖아. 걔네 법원 가는 거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대. 애주가 치고 악인 없다. 야 그거 다 술꾼들이 만든 헛소리야. 빨리 정리해 X. 자, 은배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예비 신랑이고 예비 신부라고 하면 사랑이 한참 꽃필 때인데 아니 데이트를 안 하고 집에 잠만 자요? 친구를 만나요? 이러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는데 이 사람 지금 한창 좋을 때 이럴 정도라면은 결혼한 뒤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 미리 끊어야 되지. 결혼하면은 내가 볼 때는 참 고생문이 환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차양 변호사님. 감추고 감추던 버릇도 결혼하고 나면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아주 못된 심리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라는 그런 식의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술 좋아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사연자분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계세요. 저 신랑은요 본인이 예비 신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같이 살고 계신다면서요. 예. 이 신랑은 이미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식만 안 했다 뿐이지 뭐 어떡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치른 다음에 달라질까요? 저는 전혀 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뭐 꼭 헤어질 건 아닌데 저걸 받아들이시면 사는 거고. 갑자기 수습하는 느낌. 네. 아니 달라지진 않아요. 장담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유일한 또 우리 여성 또 백다연 아나운서 의견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 안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안 바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냥 결혼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얼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자, 박 변호사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4개월 앞두고 있고 결혼해야 되는데. 자, 진짜 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세 분은 지금 파혼을 헤어져라. 하고 다들 먹고 말씀하시는 돌아다니니까 겁니다. 사람이 덜 됐다. 뭐 웃을 이런 일은 건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주도하는 사람인지 끌려가는 사람인지 아내 될 분은 알 거예요. 예비 지금 신부는. 만약에 주축 세력이다 이러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5인 중에 한두 명은 막 야, 술 먹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 이 사람 끌려가는 스타일 같아요.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결혼식 앞두고 주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좀 엄하게 혼주를 내면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이거 이유 때문에 지금 4개월 앞두고 야, 너 술 먹어서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만두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예. 사실 이게 5명의 무리가 일주일에 4나흘을 술을 마신다고요? 이 무리는 이게 괜찮은 무리일까요? 저는 그런 정도면 가능성이 더 적어 보여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5명에서 3-4번씩 술을 먹는 요즘 세상에 있을까? 박준 변호사보다 술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그 정도 마시진 않는데 5명이잖아요. 예. 월요일은 A, B, C, D 하루하루 막 핑계를 댈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분이 딱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만날 겁니다. 예, 자 일단 뭐 모르겠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말씀 주시죠. 아니 예비 신랑 편인 댓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기가 어려웠고요. 경험담인데 안 바뀐다 이런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이초코님 결혼하면 그 친구들 데리고 밤에 집으로 온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담비맘님 결혼하면 더 할 텐데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MH님 동네 친구 똑같은 남편이랑 사는데요. 그냥 파토 내세요. 평생 갑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 없네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산의 박선영님 보고 계시죠? 지난 주말 말벌떼가 집을 덮쳤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이 말벌이 이렇게 날라오나 했더니 아파트 꼭대기 환풍구였습니다. 환풍구에 벌집이 생겼던 거예요. 살충제도 뿌려보고 했지만 중과부적 결국 어제 119에 신고를 하셨다는 거죠. 자, 태양이 펄펄 끓던 어제 정오쯤
완전 무장을 한 채로 세모난 아파트 옥상에 올라서 환풍구를 열어서 벌집을 일일이 제거하고 있는 저 소방대원 모습을 봐주십시오. 보기만 해도 덥고 아찔하고 위험천만. 아이고 저걸 발로 막 밟아서 저렇게 하시네. 하지만 미션 클리어. 벌집 제거 완료. 안산시 사동 119 센터 대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딸을 재수학원에 보낸 엄마는 최근에 걱정이 많습니다. 성적 때문이 아니라 딸이 보이는 수상한 행동 때문인데요. 여름인데도 항상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고 얼굴에는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별일 없다면서 둘러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딸이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집중해 주세요. 그냥 미치광이입니다. 미치광이. 재수생 딸을 둔 어머니가 울분을 토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죠? 네, 재수생 딸을 둔 어머니인데요. 재수생 딸이 20살, 만으로는 18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해당하고요. 뭐 어느 재수생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주 더운데도 긴 소매, 긴 바지 등등을 입고 다니고 화장도 좀 지게 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조금 얼굴에 멍 같은 게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스터디 카페, 스카라고 그러죠. 스터디 카페에서 문에 찢었다. 또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나가네요. 예, 넘어졌다. 여기 이런 어떤 멍자국이 계속 둘러댔고요. 딸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잠깐 편의점을 간다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아요. 걱정하던 그때 어머니는 이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습니다.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도 이 남자애가 불러낸 거예요. 그렇게 3시간 동안 빨개 벗겨놓고 침대 눕혀놓고 때리고 세워놓고 때리고 모텔에 쓰레기통이 휘어지도록 때리고 오죽하면 간이 찢어졌겠어요. 머리채를 끌고 온 그 방을 헤집고 다녀가고 지금 머리가 한 주먹씩 빠져가지고 코가 엄마 가려 그래. 그래서 화장실로 데려가서 이렇게 물을 계속 틀어놓고 코를 파냈는데 거기서 계속 담뱃재가 나오는 거예요. 오빠가 담뱃재 집어넣었다니까 어디다가 담뱃재를 집어넣냐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하면서 수돗물 틀어놓고. 오빠? 네, 남자친구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 새벽에 딸이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갔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모텔로 불러낸 거였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널 죽이고 감옥을 가겠다면서 딸을 폭행을 했고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도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폭행을 저질렀을 때 옷까지 벗겼는데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폭행을 했고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넣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졸도하자 가해자는 제 발로 119에 신고를 했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 들으셨죠? 여자친구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넣었다. 자, 좀 너무 참혹해서 지금. 자, 이게 당연히 처음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딸은 이제 치료를 받고 의식을 찾았는데 엄마가 물어봤더니 그동안 일을 쭉 얘기했던 거예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마 이 딸이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4월경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는 21살 성인입니다. 만나는데 한 달 동안은 참 보통 문제없이 그냥 남자친구처럼 잘 지내주고 갔었는데 5월 달부터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매일같이 여자친구를 불러내가지고 때렸다고 하는데요. 또 그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행동, 담뱃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고 또 마음에 안 들으면 수시로 또 구타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맞은 것 때문에 멍이 들거나 이러기 때문에 긴팔을 입었었고 얼굴에 멍든 거 지우려고 화장도 진하게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대로 온몸에 저렇게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저걸 본 정말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 보통 이런 정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아유, 왜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그걸 꼭 혼자만 담고 있어 진작에 주변에 알렸어야지 하실 텐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대학교 가지 않기라고 저희가 뽑아봤는데 철저히 정신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이제 20살입니다. 사실 말이 성년자, 미성년자고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20살이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그 피해자를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거예요. 이른바 행동각서라는 걸 쓰게 만드는데 각서의 내용이 자, 일단 첫 번째가 재수생이잖아요. 재수생을 대학교 가지 않기가 이 각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것도 SNS 같은 거 보지 말고 옷도 철저하게 정해준 것만 입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정해준 책만 읽어야 되고요. 이 심지어 저는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게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씻고 벗고 입는 것조차도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수입,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킬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수입도 다 보내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두각시 장난감 인형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거나 하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고 왜 못 지켰는지 하나하나 대답을 하라 이런 식으로 다그치면서 폭행을 저지르니까 이 피해자도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일에 딱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오히려 용서를 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피해자도 20살이지만 이 가해자라는 자가 이제 21살이에요.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게 전과 어떤 그런 전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성장 환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수법이 딱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는 게 모든 종류의 어떤 폭력 범죄라든가 심지어 사기라든가 사이비 정비에서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정확히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딱 사이비 교주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속칭 담배빵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하면서 아까 흉터 사진 보신 것처럼 자해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종속이 돼 있었어요. 그 진짜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아까 그거 보셨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 차단을 하는 겁니다. 오직 본인과 이렇게 소통, 본인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만 행동하는 아까 양 변호사님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집 방에서 갑자기 막 사진을 꺼내놓고 막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 사진 정리해 그러는 거야. 그 애가 연예인 사진 그런 거 BTS 연예인 사진들을 우리 애가 좋아해서 그런 거 모아놓은 것들 다 버리라 그랬나 봐요. 그리고 네가 버렸나 안 버렸나 확인한 거야. 우리 저희 집에 그날. 이제 확인하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얘를 끌고 또 갔겠지. 그 애가 나온 엄마 가게도 알고 집도 알고 하니까 걔가 항상 얘한테 죽인다 그랬잖아. 너네 부모 죽인다고. 이제 보복할까봐 우리는 지금도 그걸 떨고 있어요. 자, 결국 우리 가족을 해할 수 있으니 나만 참으면 된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가해자가 주변에 알리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주거 침입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버리라고 한 사진을 치웠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피해자 집 주소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직장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보복하겠다고 겁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외하고는 친구들을 절대 못 만나게 해서 철저하게 고립도 시켰고요. 연락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을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미치광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특수 중상해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큰 상해를 가했던 거죠. 구속이 된 상황이고 23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처음에 시작은 특수 중상해 주거 침입 정도인데 뭐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유사 강간도 있었어요. 모텔로 끌고 와서 불법 촬영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사실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상의 중강간 불법 촬영으로 아마 중형이 지금 예상된 상황인데 가해자 부모가 사과를 하러 오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과를 받지 않았고요. 가해자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없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피해자 이 따님의 상태죠. 어머님 정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시죠.
일상생활에 돌아올지 나는 그게 너무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파 죽겠다고요. 근데 가해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죽여서 빼내려고 변호사를 내세우고 그런 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 지금. 우리는 지금 집에 누워있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나는 치르기를 바라는 거죠. 죄값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행동강령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21살짜리가 저런 거를 18가지를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예? 아니 도대체 저 양 변호사님 저걸 다 생각해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저런 전력이 있거나 근데 그렇죠. 그러기에는 나이가 맞아. 21살밖에 안 된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과거에 또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충분히 배제 맞아요. 못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본인도 어찌 보면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일을 겪었을 가능성 뭔가 정상적이라고는 도저히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뭐 천성이 어떻고를 떠나서 저런 일을 어떻게 직접 혼자 해낼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 일단 지금 들으셨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재수학원을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저런 일을 겪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수능 100일 이거 뭐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도 그냥 집에서 누워 있거나 울고 있거나 그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게 도대체 딸의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는 있을런지 아니면 이 상처라는 걸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저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가해자다 보니까 뭐 형량이 쩔짜서 정말로 보복하러 그러니까 딸을 향해서 나오진 않을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좀 지켜볼게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도로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사장에게 차량에 있던 음료수병을 버릴 수 있는지 묻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정말 황당한 사건, 제보 사건이죠. 네, 제보자는 지난 주말에 여자친구와 강원도에서 이 국궁대회에 참석하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로 인근에서 옥수수와 감자떡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이때 차에서 빈 음료수 컵들을 가지고 내렸는데요. 여자친구가 컵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 제보자가 가게로 갔습니다. 이 제보자가 감자떡을 사서 5,000원을 계좌 이체를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이 사장이 결제가 안 됐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체를 했는데 이때 음료수 컵을 좀 버려도 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차에 있던 음료수 컵. 네, 그걸 버려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하지만 사장이 그건 매너가 없는 행동이다, 안 된다고 해서 제보자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몸을 밀치고 안 판다고 하면서 현금 5,000원을 제보자를 향해서 던지고 욕설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보자의 주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내용만 들으면 보통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가게에 가서 뭘 사주고 뭐 차에 있던 뭐 쓰레기를 좀 버리는 거 뭐 그건 다 서로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큰 일은 아닌 거죠.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버리고 갔다 이건 좀 얌체인데. 자,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사장하고도 이렇게 연락이 닿았어요. 사장님 얘기는 또 다릅니다. 이 사장님이 이 남자가 제대로 결제도 안 하고 가는 바람에 이 남성이 어디 가는지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상전 옆에 벤치에 그냥 음료수컵 2개 다 먹은 걸 그냥 걷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다가 무단으로 이게 그러면 쓰레기 버리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버릴 데 없다라고 그 남성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저 남성이 제보하신 분이 쓰레기 버려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게 사장님 얘기인 거고 근데 이 제보자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 쓰레기 버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임으로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버리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안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다녀와서 챙겨갈 생각이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자, 아무튼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좀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제보자는 그냥 가자 하면서 여자친구가 있는 차로 돌아갔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데요. 들어보시죠. 가려고 창문을 열고 장사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핀트가 나가셨나 보죠. 담배 이렇게 피시더니 안쪽으로 앉으시면서 너 이 내려보라고
갑자기 그러시니까 언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려서 언쟁이 있고 서로 솔직히 욕설이 조금 오갔어요. 그분이 발을 차에 바퀴에 이렇게 대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나오세요. 네? 아저씨가 먼저 외치셨죠. 아저씨. 자, 지금 영상을 보니까 박 변호사님 네. 차 뭐 일단 그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네. 차 앞에 이렇게 서서 출발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타이어에 발을 낀 채 출발을 못하게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차에 이제 탑승한 후에 장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장이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리라고 막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갑자기 발을 타이어에 끼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장이 눕더니 이렇게 지나가면 너 뺑소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뭐 하냐, 그냥 가겠다라고 하니까 담배를 피면서 계속 있었다고 하고요. 욕설을 자꾸 하니까 본인도 제보자도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사장 주장은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욕설을 한 바가 없고 남성이 이 차에서 내려서 밀쳐서 넘어진 거다. 차 앞에서 자기가 직접 누운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육두문자가 오가면서 말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충격적인 상황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장님 손에 흉기. 이 얘기가 무슨 상황인지 직접 영상을 보시죠. 팔 들고 지금 뭐 하세요? 여기 자신이 대! 여기다 대! 자신 있으면 대! 아니 한번 찔러게요? 아니 안 찔러. 너는 다시 가. 너를 왜 찔러? 야 비겁하게 이제 녹음도 싹 해고 뭐하냐 너 지금. 여기다 대고해봐. 그 칼을 그냥 바로 꺼내시더니 뒤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쾅쾅 치시면서 너 여기다 목 대라고 이제 막 그렇게 실갱이가 넣는데 영상에는 이제 안 찍힌 부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조금 말리는데도 저한테 칼질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흉기를 들고 뭐 휘두르는 장면이 잡히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게 되면 사장이 따라오고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상점으로 따라갔는데 아마 주방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이 죽이겠다면서 주방에 추정되는 곳에서 아마 그 피가 묻어있는 날길이 20cm 흉기를 잡아 들고 갑자기 꺼내내려 찌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했냐면 나 감옥 가는 게 있어도 너를 죽이고 가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흉기로 위협을 했는데 아마 이제 사이가 있어 사이가 말렸던 모양이에요. 사이가 말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들어 올리면서 자기를 찌르려고 했다라는 게 이 제보자의 주장이고 사장은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남성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렇지 않다. 남성은 젊은이고 나는 60대인데 말다툼하다 보니까 격해져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흉기를 치우려고 한 거지 위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은 흉기를 손에 든 거는 맞기 때문에 이 내용 보게 되면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특수 협박으로 갈 경우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경찰이 왔죠? 네,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오자마자 일단 이것도 제보자 주장입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오니까 사장님이 막 경찰에게 내가 지금 몸도 한 50kg밖에 안 나가는데 저 남자가 나를 미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분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영상을 좀 전에 보신 그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더니 제보자에게는 또 경찰이 도대체 왜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라고 제보자에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자기도 저렇게 왜 사장님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왜 나한테 이게 이유를 물어보는지 오히려 황당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언쟁을 벌이다가 저 사장님이 흉기로 위협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경찰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경찰한테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고 그냥 그 현장을 떴답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까 차에 여자친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차로 돌아가 봤더니 차 안에서 계속 또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제보자분은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뭐가 됐든 그 흉기가 등장하기 이전 상황까지는 뭐 양쪽 다 어떤 뭐 누가 옳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자, 근데 이거 뭘 드는 순간 그렇죠. 이건 좀 그래서 이제 고소장은 아마 특수상해, 특수폭행 이런 거, 특수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 등으로 고소장을 이제 제출했다고 하고 또 밀치는 과정에서 뭐 부상이 있었다. 그래서 정신적 충격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여자친구나 제보자나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싸움이 있으면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해자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다만 위험한 물건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수자를 붙일 수 있지만 지금 제보한 쪽도 지금 영상을 정확하게 또 확인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또 옆에 사유라든지 목격자도 있었어요. 확인을 좀 해보면 똑같아요. 그 같이 붙어서 약간이라도 언쟁에서 싸움에서는 이거는 정당방위 이런 게 성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장 측에서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제보자 측도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목격자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 통해서 예. 사실관계가 정리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쌀과자 포장지 뒷면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글과 그림을 넣어 판매하고 있다는 회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중국 수출까지 무산돼 직원들이 만류하고 있지만 사장은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포장지이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아무튼 좀 주목해 주세요. 내일 모레 이제 광복절, 8.15 광복절 아닙니까? 저희가 뭐 그걸 뭐 의식해서 준비한 이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회사 사장님 나빠요. 너무 답답해요. 라는 어떤 전 직원분의 제보입니다. 네, 이 회사는 아기들 간식인 유기농 쌀과자를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큰 홍보가 없었는데도 입소문만으로 매출이 금방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에 대표가 과자 포장지 뒷면에 독도 그림, 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한 겁니다. 저거요? 네, 상의도 없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기들 먹는 과자에 웬 뜬금없이 독도냐고 물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이 대표의 굳은 의지 하나로 독도 문구를 넣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자, 일단 저 좀 잡아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상표는 가렸고요. 바로 여기 아까 그 자료 그림에서 보셨던 그 독도, 예, 자, 독도 이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진짜 독도는 한국 땅. 자,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애국자시죠? 예, 네, 애국자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될 게 이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문제될 게 사실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게 왜? 요즘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공장을 크게 확장하느라고 이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지었는데 만약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매출이 신통치 않으니까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쪼들리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게 또 뭐 과자가 워낙 쌀 과자고 좋은 과자고 하니까 해외로 눈을 돌렸대요. 해외로 눈을 돌려서 중국하고 일본 업체 쪽에서 반응이 좋은 이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성사만 되면 억대의 매출이 보장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세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 측에서 뭘 요구를 했을까요? 특히 일본에서 그 독도 빼줘. 그림 빼라고? 네, 포장지에서 일본 업체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못 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못 빼? 그럼 우리도 주문 안 해. 연락이 또 끊겨버렸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본 바이어가 주문한 그 주문량이 이 회사 연 매출의 15% 규모였대요. 자, 지금 회사가 지금 경영상에 어떤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연 매출의 15% 물량의 주문이 일본 바이어한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조건은 하나. 독도 그림. 걔네 뭐 그쪽은 다케시마라고 하겠죠. 다케시마 그림 빼. 자, 보통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빼는 거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예. 네. 자, 그런데도 이제 자, 결국 이런 상황을 맞이했던 전 직원, 이 제보자분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들어보시죠.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할 때에 뭔가 이제 납득을 시켜주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은 과자를 솔직히 성분 정도는 볼 수는 있지만은 그 독도 그림에 누가 관심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그냥 기획인 거예요. 그냥 저희가 힘들게 시작한 거였거든요. 직원들한테는 회사가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사는 건데 그거보다 독도 그림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아니 집착을 하더라도 우리 생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도대체 그 독도 그림이 회사보다 왜 중요한 건지 지금도 모르겠다 이런 대답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전 직원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독도 그림 빼자가 아니라 사장님 진짜 우리 그래도 회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 그게 정말 궁금하시대요. 네. 저도 이거를 봤는데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예. 이건 일단 먹어봐야 돼. 아니 이게 맛있어요. 드셔봐야 돼. 요게 맛있어요. 좀 달달하면서도 완전 너무 단 건 광고 아니고. 같다. 광고할 일은 없고 제가 이게 독도가 왜 뭐 의미가 있나? 이게 혹시나 이게 독도 새우로 만든 과자인가? 아니면 독도 물로 만든 건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독도랑 아무 관련이 그냥 아이들 먹는 맛있는 과자예요. 맛있어요. 애기 과자. 애기들 먹는 과자예요. 순해요 맛이. 어른도 좋아할 수 있는. 침에 그냥 녹는 녹아요. 아기 과자. 아주 맛있는데 막 자극적이지 않은.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직원들이 그런 얘기 했은 것 같아요. 국내 판매할 때 상관없는데 아니 이거 하나 포기만 하면 독도만 포기하면 회사도 살고 우리 다 사는데 그거 혹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표한테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나도 모르겠다. 왜 몰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왜 독도 이렇게 목숨을 거시냐라고 하고 혹시 독립운동가 자손이냐고. 맞아. 근데 아직 모르겠대요. 뼈대 있는 집안. 뼈대 뭐 있든 없든 그게 팔려면 뼈대가 필요 없죠. 독도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 대표를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대표님 믿고 따를 수 있는 인성을 가진 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회사적 관점 말고요. 훌륭한 영웅일 수도 있겠다. 영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보자님이 사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독도에 목을 매세요? 무슨 혹시 무슨 독립운동가 후손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직원분들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제보자님은.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쌀과자 회사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존심의 문제라뇨.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자존심의 문제였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큰 의미 없이 집어넣었지만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세져가지고 쉽게 빼기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독도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독도 노래방 노래도 맨날 집에서 그거를 틀어놓고 늘 그걸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항상 듣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섬이고 뭐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가진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가들이 먹는 과자인데 사실 그 아가들이 이거를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채팅창에서 이 회사명 그리고 이 과자의 상표명을 다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냥 집안 내력이네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워낙에 아버님께서 우리 다 아는 그 울릉도 동남쪽 그 독도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처럼 드시고 1절부터 4절까지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인지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이제 뭐 특별하게 생각 없이 넣었다는 거예요, 포장지에. 근데 한 번 이렇게 놓고 나니까 착한 일 한 번 시작했는데 내가 이걸 빼? 여기서부터 이제 자존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사장님도 뭔지 모를 사이에 독도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걸 배우게 됐잖아요. 아버님 덕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아기들 과제라고 그랬잖아요. 아기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처럼 아마 그 소망이 이렇게 담겨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 아기들 다 들고 있네. 아, 참. 그래서 지난해는 사장님이 직접 독도에 가셨답니다. 영상 보시죠. 독도 페스티벌 하잖아요. 이게 저희들이 만드는 과자인데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독도를 인쇄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독도 페스티벌 할 때 저희가 기부를 하려고 과자를 500박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온 김에 맛보시라고 드리고 가려고. 배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태극기도 하나 사고 독도는 우리 땅이 보여야 돼요. 전날 마침 또 되게 그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독도에는 못 가셨대요. 자, 그런데 저는 독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와, 진짜 없던 애국심이 막 생기더라니까요, 팀장님. 이 대표는 독도사랑 운동본부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난해 대표 혼자서 트럭에 쌀과자를 잔뜩 싣고 울릉도에 가가지고 독도 페스티벌 물품을 후원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쌀과자와 태극기를 들고 독도에 들어가라고 했으나 일기가 안 좋아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 가면은 경찰이 있습니다. 이것 주면 먹을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표는 그 외에도 울릉도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쌀과자를 기부를 했고요. 올해는 또 독도사랑 운동본부에 600만 원 상당의 쌀과자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양 변호사님 제발 좀 방송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이게 하세요. 네. 아기들 과자인데 먹다 보니 은근히 맛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는 계속해서 독도사랑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쌀과자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그 손자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요것을 사 먹으라고 하겠습니다. 아, 사주시는 게 아니라 사 먹으라고요? 용돈을 주니까 자기들이 사 먹으라 이거죠. 아니, 할아버지가 사주셔야지 사 먹으라고 사 먹어라 이러면 어떡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요거를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은 사 주겠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그 좀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일본 바이오 이거 맛있다. 내가 다 사줄게. 니네 회사 연 매출의 15% 발주할게. 대신 이 독도 그림만 빼. 그렇죠. 그럼 내가 다 사줄게. 했는데 그래서 직원들은 회사가 지금 어려워. 원리금 상환 때문에 막 진짜 회사가 너무너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그래서 사장님이 그것만 약간 자존심만 조금 굽히면 회사가 숨통이 트여. 자, 그런데 그거를 들어보면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중국에서 야 그림만 좀 빼줘. 빼주면 뭐 수입하겠다 이거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 사장님이 안 돼 독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고민은 했다고 해요. 야 이거를 내가 좀 지우고 팔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 당연히 사람인 이상 했는데 국가의 자부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그래서 안 됩니다. 못 뺍니다. 독도 우리 땅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붙인 거고요. 그걸 답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사장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요. 안 됩니다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에는 이제 중국 독도는 크게 상관없이 가고 있고요. 일본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홍콩이나 대만, 호주, 캐나다, 베트남 캐나다 분들도 보다가 독도 코리안 랜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박해인 대로 되고 있고요. 월급 밀린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고요. 독도에 대한 사랑, 사장님의 사랑이 직원들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뭐 평소도 그렇지만 더 많은 반응을 주고 계세요. 네, 댓글 속도가 빨리 올라가서 좀 잡기가 힘들었는데요. 송주민님, 우리가 살려줍시다라고 하셨고요. 오제트킴님, 독도 쌀과자 돈줄 내러 가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루시님은 매출의 15%를 손해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이거 좀 드릴게요. 저희 뭐 아무런 이 회사와 관계 없고요.
정말 어떤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Run, boy, run. This world is not meant for you. Run, boy, run. Beauty lies behind the hills. Oh, is another day, hey, and you don't have to hide away, yeah. You'll be my boy, but for now it's time to. 공간과 미래를 연결하다.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LG전자. 최고의 콤부차에 필요한 건 최적의 비율로 찾은 블렌딩. 몽베스트 블렌딩 콤부차.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뉴퍼실 디스크. 누런 얼룩, 세탁조 냄새. 하나만 툭 던지면 뉴퍼실 디스크.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세탁조 오염 방지 효과로 상쾌하고 깨끗한 세탁 경험. 뉴퍼실 디스크. 광고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광고 아닙니다. 안녕히 계십시오.